짧은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등 조율 101. 두 아이 사이에서 일어난 아래의 갈등 사례를 통해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학교 체육대회가 끝났다. 선생님이 도와준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머리빗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다. 선생님은 똑같은 빗을 봉지에 담고 여러 색깔의 리본을 사용하여 포장했다. 민주는 분홍 리본과 파란 리본으로 포장된 빗을 보고는 분홍 리본으로 포장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영숙에게 건넸다. 남은 것을 받은 영숙이가 화가 나서 민주에게 말했다. 야, 너는 왜 항상 너 마음대로 하냐? 너는 욕심쟁이야. 왜 나만 항상 양보를 해야 하는데? 라고 따졌다. 민주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했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먼저 선택한 것 뿐이잖아. 다음부터는 너도 빨리 움직여. 라고 받아치며 말했다. 자,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요. 너무 하찮은 건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학교에서 뭐 하루에도 수십 번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아주 단순하고 작은 사례인데 선생님들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그냥 오픈 토론으로 해서 한번. 자, 선생님들이 이러한 그 상황이라 이거 뭐 집에서도 있고요. 뭐 어디든 일어나는 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일어나요. 가끔은. 네. 그래서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물어보지 말고 그냥 답을 알려주시면 좋겠죠. 근데 요것만큼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토론해보죠. 아주 단순하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 오케이. 어떤 얘가 왜 속상할까? 오케이. 물어보면서 네. 서로 얘 마음이 이래서 그랬다. 얘는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이 이제 서로 풀어가게. 네. 제가 그 영숙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집단으로서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이제 선생님이 제가 영숙이고요. 그래서 영숙이가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죠. 한번 이제 반응을 나름대로 같이 집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민주는 맨날 이기적이 쟤는 맨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요. 못됐어요, 선생님. 정말 너무 속상해요. 화나요. 쟤 좀 혼내주세요. 많이 화났구나. 그니까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쟤는 평상시에도 맨날 저렇게 얕게 행동해요. 애가 다른 사람들 안 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너가 민주의 행동 때문에 많이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쟤를? 민주가 어떻게 해줬으면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물어봤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자기가 뭐 먼저 이렇게 발견해서 갖는다는 게 이해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챙겼단 말이에요. 나는 뭐 있으면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봐줬는데 쟤는 안 물어보고 지 원하는 거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남는 거 놔준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자기 쪼다해요? 뭐 진짜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나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너의 마음을 친구에게 정확하게 전해 했죠.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요, 친구들 말 안 들어요. 내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말 다 안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예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듣잖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런 둘 다 드세내겠죠. 네. 이 정도로 말이 나오면 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둘 다 드세고 자기 욕구 집착 엄청 하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명확한 애들이 요래요. 얘네들은 끝까지 치고받고 끝까지 맞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속으로 막 부글부글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섭섭해도 그냥 한두 번 그냥 찡찡하다가 아유 그냥 뭐 이러면 그냥 풀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죽어주는 애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편해요. 흥부처럼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부 같은 아이들은 끝까지 막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 손에 안 보려고 억울해서 막 이러니까 이럴 때는 참 난감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줄에 있어서 이제 앞줄 선생님 얘기만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들이 뭐 사과도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뭐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겠지만 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사과를 안 받겠대.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게 이제 난감한 거죠. 이런 아주 세부적이고 미세한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걸려서 못 넘어가니까 이 갈등 조율이 안 되고 이제 선생님들 이런 걸 어디 한두 꺼내야지. 그래서 원래 교사 처음에 할 때는 이 가슴 속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제자들을 잘 기어내리라 하다가 조금 좀 시간이 지나가시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얼른 방황하라, 방황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억압하던 사회고 선생님은 그냥 명령하면 아이들은 따르던 그런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사의 역할 자체가 이제는 민주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조율해라. 네, 수평관계를 이제는 매절하는데 중요한 건 수평관계라는 걸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수직관계 속에서는 살았잖아요. 근데 수평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을 조율해야 되는지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라는 거 하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 이제 힘드신 거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왜 넘어지시냐면요. 제가 1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교사가 얘들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보통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하시잖아요. 무슨 일이니? 아니면 평상시에 워낙 못됐게 하는 애가 있으면 쟤 또 저래 뭐 이렇게 이제 딱 판단이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얘들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둘이 번갈아가며 자기의 속상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사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래 4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영숙이 편들기. 그러니까 이제 민주가 영숙이의 선택권을 빼앗은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민주에게 너가 영숙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은 영숙이를 무시한 거야 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 민주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그러니까 영숙이를 편드는 순간 민주를 놓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자, 민주를 편들 수도 있어요. 영숙이가 저런 쪼잔한 거 가지고 작은 거 갖고 저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숙이가 좀 참고 민주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영숙이에게 너는 민주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꼭 안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 벌써 그렇게 이제 대하게 돼요. 그러면 민주의 편을 드는 순간 영숙이를 놓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그 다음은 이제 지치신 선생님들에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인데 둘 다 무시하기. 아이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에 질려서 둘 다 야단을 치든가 아니면 찌지고 볶든지 둘이서 니네 지가 알아서 해 하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애들이 만날 싸우기만 하고 도대체 양보라는 것도 모르고 지긋지긋해. 이제는 야단치는 것도 지쳤어.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해결 능력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둘 다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냥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근데 싸우더라도 너희들이 한번 잘 얘기하고 해결해봐. 그래서 뭐 다 그렇게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을 하며 둘 다 편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부모님들도 많이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뭐가 잘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볼 때는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제 야단을 안 치고 이건 진짜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통 이 네 가지 다 안 된다면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A를 편들어도 안 되고 B를 편들어도 안 되고 둘 다 얘 편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시해도 안 되고 자 이 네 가지 보통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사람들이 중에 하나에 싹 빠져들어가면서 다 놓쳐버린 갈등 조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뭐 저도 옛날에는 진짜 저 딸이 둘인데 이 두 딸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걸 이제 다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모른 척해도 안 되고 둘 다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야 둘이 잘해봐라 이것도 안 되고 얘 편 들어도 안 되고 제 편 들어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밑에 갈등을 건강하게 조율하는 교사가 되려면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행동을 일으키는 욕구와 감정에 초점을 맞춰요. 교사가 욕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성장으로 초청할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한 방법으로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이제 배우도록 돕게 됩니다. 교사는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에 이름을 붙여주고 아이들의 갈등을 다루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둘이 막 얘기를 하면 그래 얘들아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어떻게 들리냐면 영숙이는 지금 자신의 선택권을 자꾸 무시당하니까 존중받고 싶어서 화난 것이고 민주는 만약에 영숙이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영숙이가 먼저 가져가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지금 이렇게 각자의 이제 화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 둘 다 속상할 텐데 어떻게 하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둘의 욕구를 조율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둘 다 존중받고 싶은 건데 이제 존중을 못 받을까? 이렇게 지금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하고 다음번에는 양보를 했던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권을 똑같이 나눠서 갖는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해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방법의 하나만 예시를 든 겁니다. 요거가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자 이제 민주가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 내가 먼저 선택을 했다가 다음번에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교사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이번에 양보하고 다음 것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문제는 다음번에는 어떤 것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민주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시를 한 거의 그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의 행동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민주와 영숙이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저 말과 저 행동을 하지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제 말이 어려우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 연습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이 마음을 이렇게 이 말과 행동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이거죠. 하지만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은 욕구, 감정, 느낌,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도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의미가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맨날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어떤 10대 여자가 택시를 탔어요. 술을 진탕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어떻게 뭐 운전기사 한 40대 남자인가 봐요. 운전기사랑 이렇게 말다툼이 붙었는데 되게 모독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택시 모는 아빠를 가진 아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진짜 너무 기분 안 좋은 말 하는 거죠. 밥은 먹고 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자, 밥은 먹고 사냐라는 말이요. 밥은 먹었어 이 말이요. 이게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는 나를 케어하는 그런 사람한테 밥 먹었어라는 말을 들을 때는요. 따뜻하게 들리고 나를 챙겨주는 말로 들려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거나 뭔가 이런 사람이요. 요즘 밥은 먹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들려요? 완전 내가 밥도 못 먹고 살는 사람은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어떤 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의미를 알아요. 왜? 이 훈련을 안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케어하는 사람이야, 나를 진짜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를 알고 있고 신뢰가 있으면 그런 말을 하면 따뜻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그럼 그 말이 하는 즉시 벌써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마음을 알거든. 제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것의 해석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보는 순간 해석이 일어나는데 이 해석을 뭐의 기준을 삼아서 해석해요? 이게 아니라 이거의 근거를 두고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의 갈등 조율이 힘드냐면요. 선생님들의 해석이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마음에서 저 말을 할까, 저 행동을 할까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찾아낼 줄 몰라요. 왜?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보는 훈련도 안 받아봤고 또 느낌을 구분하고 마음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하는 이제 훈련을 전혀 안 받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과 행동을 가지고 특히 욕할 때 아이들이 욕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욕하는 그 연령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이러면 이게 화가 나죠. 진짜 아니 할 말이 따로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 앞에서 할 말과 안 하는 말은 구분을 해야지 라는 딱 생각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참다가도 그 안 할 말을 듣는 순간 안 견뎌져 버리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좀 낫죠. 왜냐면 연령대가 낮으니까. 근데 거의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요즘 중학교 막 올라가도 중학교에서도 벌써 선생님한테 건의해 선생님 건의가 진짜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도전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근을 줘도 안 되고 채찍을 이제 때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다 안 되니 이제 무력감을 느끼시고 그러니까 우울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계속 쌓고 있다가 한번 폭발하면 이제 그냥 때려쳐버릴까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때려쳐요 이 교사에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그래도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과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욕구, 감정, 느낌, 생각,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를 보는 것이 해결의 책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일단은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갈등 요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 똑같은 거 갖고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다른 갈등 사례 하나를 제가 다루면서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건데 갈등 사례 하나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에 이제 갈등 조율을 하러 갔어요. 선생님이 불러서 전화해서 선생님 지금 우리 학교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4학년 여자아이가 그 점심 시간에 이제 배식을 받아서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애가 그 같은 반에 짓궂은 남자애죠. 밥을 이렇게 식판에 받아와가지고요. 그 여자애 앞에 앉았는데
여자 아이의 그 식판에 이제 그날따라 맛있는 치킨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치킨 안 싫어하지? 하면서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물었어야지. 그럼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안 줄 거가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물어보지 않고 너 치킨 안 좋아하지? 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치킨을 이제 언급결에 뺏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원래는 알아요.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야 나도 치킨 좋아하거든 빨리 내놔. 너 안 주면 선생님한테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식판을 숟가락을 들어서 그냥 남자한테 던지고 식판을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쳐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제 담임쌤은 보통은 아이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봐 보통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딱 지키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거 잠깐 한눈 판사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쌤이 얼른 와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좀 사건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일단 뭐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왜 그래 물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저 새끼가 저 새끼가 내 치킨을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선생님이 딱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치킨 가져갔다고 식판을 던지고 숟가락을 던지자. 와 진짜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그 갈등 조율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빨리 정말 애들이 많으니까 얼른 수습해서 딱 먹이고 나중에 이제 다뤄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얘 닦고 뭐 한 다음에 이제 먹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끝난 다음에 이제 불렀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저 새끼가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되게 강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 자체가 새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반복돼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학교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도 다 알고 있고 때로는 이게 담임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 불러가지고 사탕도 주고 하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너 학교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이 일으키면 너 엄마도 학교에 오셔야 되고 벌써 엄마도 학교 몇 번 왔었고 이러니까 너 엄마 학교 오고 이렇게 자꾸 선생님들한테 혼나면 너 좋아? 조금만 참아봐. 화가 날 때 너 참을인자 알지? 내가 참을인자를 이렇게 가슴속으로 10번을 이렇게 참아야지 한번 세워봐봐. 아니면 숨호흡을 크게 해. 일단 화가 올라오잖아. 그러면 숨을 크게 들여마셨다가 이렇게 천천히 내쉬면서 가만히 좀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화가 조절이 될 수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그거 될 것 같으면은 문제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이게 얘를 혼내도 안 되고 사탕을 주고 뭐 좋은 말로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래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시니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자죠 했는데 아이들이 또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왜 선생님은 쟤는 내버려 두면서 왜 쟤한테는 꼼짝 못 하시면서 우리만 야단쳐요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잡으려니 잡히지도 않고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이제 갔어요. 그 갈등 조율을 하면서 걔를 이제 치료하고 그런 데까지 이제 쭉 나가게 됐는데 자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이제 교장 선생님들 연수해서 이 사례를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교장실에 왔어요. 자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 아이 이제 제가 그 아이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뭐라고 대화를 시작하시겠냐 이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교원 연수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너 많이 화났던데, 많이 힘들었나봐. 선생님, 교사 선생님 들었어. 치킨을 뺏어갔다고 하니까 너 진짜 화났겠다. 뭐 이 정도 이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렇게 공감 정도를 하는데, 이 공감을 이미 많이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번에도 공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분명해요.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어떤 이 분노, 그 다음에 이 내면의 상처, 그리고 이 관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접근을 좀 해보시고 싶으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약간 긴장이 되겠지만 그런 질문을 해봄으로써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서 잠시 멈췄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갈등 조율이라는 거, 갈등 조율 연수와 갈등 조율 어떤 교육이라는 이런 게 정말 지금 요 수준까지도 들어가냐 이거죠. 이 수준까지 들어가서 진짜 이런 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런 이슈들을 진짜로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 깊이 속으로 더 들어가질 않고 그냥 공감 대화 수준에서 자꾸 끝나버리니까, 회복적 대화, 뭐 공감 대화 수준에서 끝나버리니까 선생님들이 또 정말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서 연수를 받는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연수 받은 거는 또 뭐 다른 사람은 되는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연수 받아도 그냥 우리 애들은 아닌 거야. 이게 적용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공감 대화가 당연히 이제 돼야 되지만, 자,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는지를 아주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아이의 핵심을 끄집어내서 이 아이 스스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를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 갈등 조율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쌤이 이제 다 손을 든 상황이어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갔죠. 그래서 이제 걔를 딱 만났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들이 이건 다 하시더라고요. 훈련이 좀 많이 되시니까 처음부터 야단치지 말고 일단 물어봐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니? 그러니까 그 새끼가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치킨을 가져가잖아요. 그 한두 번도 아니고요. 내가 화가 나서 식판을 던졌어요. 그랬어? 야, 그럼 너 식판을 던진 정도면 너 진짜로 화가 많이 났다는 건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화가 났었던 거니? 그러니까 이제 걔는 진짜 자기 멋대로고요. 여자애들 괴롭히고요. 내 거도 마음대로 건드리고 걔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 보니까 너가 이렇게 이런 피해를 당하면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너가 이렇게 억울함이 되게 많고 화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너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게 된 거야? 언제부터 그랬니?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지금 내가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너가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사실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많이 화가 이미 나 있었다고 하거든. 맞니?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화가 난 거는 언제? 초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렇게 화가 났어? 너는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면 참지를 못하는데 너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구니? 그냥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누굴 얘기를 하냐면요, 언니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가 3살이 많아요. 얘보다 나이가 이제 3살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이제 2 딸을 낳아서 키우는데 엄마가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쁜 옷에 맛있는 건강한 음식에 이제 잘 챙겨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이 두 아이를 두 아이가 사이좋게 좀 잘 크라고 과자를 아주 건강한 이제 과자를 나눠줄 때 10개를 준 거예요. 10개를 주고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가 하나를 더 먹어버린 거예요. 6개를 먹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6살, 동생이 3살이니까 사실 3살이 얼마나 이 언니를 힘으로도 안 되고 뭐 벌써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먹는 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6개를 먹어버리고 동생이 4개를 먹으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몇 개만큼 억울해요? 2개만큼 억울하죠? 네, 2개만큼 억울하죠. 왜냐하면 원래 5개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적게 먹은 자기 입장에서는 5개 먹어야 되는데 4개를 먹은 거니까 하나 덜 먹은 것 같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공평함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이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억울함은 이만큼 느끼는 거예요. 억울함이 1만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만큼 억울함을 느끼니까 이 동생이 속상하잖아요. 아니 왜 엄마는 똑같이 나눠 먹으랬는데 언니가 하나를 더 먹어? 그래서 이제 얘가 찡찡거리고 언니 뭐 자기 표현도 잘 안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제 좀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언니가 줄 리가 없죠.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또 엄마가 10개를 줬어요. 그럼 이렇게 10개를 줬을 때 동생은 뭘 기대하겠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6개를 먹어야지 어제 거랑 쌤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오늘은 동생이 6개를 먹고 언니가 4개를 먹어주면 이렇게 딱 억울함이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왜? 언니가 힘이 세니까. 언니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또 먹어버린 거예요. 또 6개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이는 4개만큼 억울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울면서 엄마한테 막 얘기했어요. 엄마, 언니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더니 엄마가 너는 아니 엄마 충분히 있는데 왜 동생 걸 뺏어 먹냐?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텐데 앞으로는 동생 거 뺏어 먹지 말고 엄마한테 달라고 해. 알았어? 그러니까 대답은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면 이게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3번째 날도 또 언니가 더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 지나면서 8개, 10개씩 10개만큼의 억울함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이건 엄마도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둘째 입장에서.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가서 아빠, 언니가 내 거 뺏어 먹어 이렇게 하니까 아빠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아빠가 큰 아이를 이제 불러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무섭게 이제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가 무섭게 야단 쳐주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개월이 90일이 지나니까 자 이제 몇 개만큼 얘가 억울해지냐? 180개만큼 이제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개만큼 억울해지는데 사람이요 뭐 3개월도 안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되면 3개월도 안 기다려요. 한 달, 한 20, 30번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산을 안 해요. 왜? 계산해봐야 나만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엄마도 못 돕고 아빠도 뭐 결국은 큰 소리만 빽치더니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막 화가 올라오고 세상은 나한테 무관심해. 세상은 나를 안 도와.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언니는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자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억울함이 쌓이는데 뭐 어디 먹는 거 하나만 이 사건이 있었겠냐고요. 수없이 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억울함과 분노들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조금 더 한 2, 3년 딱 되면서 유치원 가고
이렇게 집 밖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집안에서는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집안에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집에서도 뺏겼는데 밖에 나가서까지 뺏기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는 이 세상에 왔을 때 뭐 아기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누구보다 더 존중받고 받으며 살기를 원하진 않지만 난 똑같이 대우받고 살고 싶은 건데 나만 우리 집에서 나만 지금 제일 억울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이 억울함을 못 풀고 회복을 못 한다면 근데 나가서 다른 애들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또 뺏긴다면 내 인생은 뭐야? 나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집에서 뺏긴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해.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밖에 나가서도 뺏겨? 앞으로는 누구도 내가 힘만 좀 생기기만 생겨. 내가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게 만들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얘가 초등학교쯤 갈 때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얼굴은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이제 얘 담임쌤은 골치 아픈 애를 만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얘는 벌써 초등학교 들어올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인생의 철학과 이 모든 걸 벌써 형성한 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없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기 지우개를 좀 그냥 갖다 써도 반응이 그냥 상처를 자극을 10만큼 주면 10만큼만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 쌓여있지 않은 아이들은 받은 자극만큼만 반응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10만큼 자극이 오는데 그 온 자극이 뭘 건드려요? 쌓여있는 90, 100을 건드려 버리니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우개 좀 이렇게 썼는데 벌써 그냥 인상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막 싸우자고 나오니까 애들도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네가 화가 나는 건 좀 이해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게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걔가 왜 저래? 정말 진짜 유별나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 지도한다고 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우리 애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학교에서 이상하게 그러죠? 뭐 이러니까 이제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지도를 더 잘해야 되나? 집에서 안 그러는데 얘는 왜 학교만 오면 이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아이니 그 심판 사건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 이야기를 알고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갈등을 조율할 때 이 아이는 이제 특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 이미 판정을 받은 그런 아이니까 이 아이는 좀 따로 이렇게 다뤄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집단 역동 속으로 들어가서 반 아이들과 한번 이제 집단 역동 속에서 얘는 다뤄야 될 애예요. 왜냐 이 아이는 자기 자신도 상처가 많지만 워낙 많이 아이들하고 그 자기 영역, 경계 지키는 거에 워낙 민감한 아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역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반 전체 애들하고 다 감정이 쌓여있고 이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좀 한번 계기가 되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단 역동으로 전체 아이가 같이 마음을 좀 표현하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이제 그 전에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되냐면 말과 행동과 현상만 보려고 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은 반드시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마음이면 저런 말과 행동이 나오지?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 남편 또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너무 과하다 싶게 화를 내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은 속이 이제 그렇게 딱 바로 보자마자 생각이 그렇게 정리가 돼요. 왜? 그건 나쁜 거라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보게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균형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감정, 그런 이렇게 좀 과한 행동들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두 끼 굶은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안 먹은 거, 뭐 못 먹은 거 그냥 그 다음 식사를 잘하면 되니까. 근데 10일을 굶은 사람은, 30일 굶은 사람은 평상시 행동이 어떻겠어요? 평상시 행동. 10일 정도 굶었으면, 뭐, 일단, 먹는 거 외에는 안 보일 거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 할 거고, 고통스러워 할 텐데, 자, 그런, 산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맨날 먹는 것만 찾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그렇게 10일 동안 굶은 거를 몰라. 근데 이제 계속 앞에서 막, 방해하고, 막 산만하고 이러니까, 너 때문에 뭐 집중이 안 돼.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10일 굶은 사람, 30일 굶은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들려요? 이 사람한테는 계속 굶어라 이상이죠. 자, 10일, 30일 정도 굶은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르는 말, 위로하는 말, 아니면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너 힘들어 보이니까 좀 쉬어라. 가만히 좀 앉아 쉬어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 산만하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해서 약간 강하게 말할 수도 있고. 자, 이 부드러움과 강함의 이 양극단의 사이에 어떤 말들이든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모두 다 결국은 의미가 너 죽어라 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게 칼로 살짝 부드럽게 밀었느냐, 아니면 세게 그냥 밀었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굶었는지를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뭐부터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정신산만해 보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먹는 거 막 열심히 찾고, 먹는 것만 나오면 막 허겁지겁 막 그냥 달려들고, 그런 사람을 보면 쟤는 무슨 왜 거지가 들었나, 왜 저러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지. 너 보니까 이렇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과하게 막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말과 행동과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가 어떤 균형을 회복하려고, 어떤 균형을 더 이상 안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이 말을 나 자신에게 질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한테 제가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어떤 균형이 더 이상 깨지면 안 되길래 저 행동을 하지? 보통 사람들이 어떤 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떨 때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저 정도 화를 내는 거 보면 진짜로 많이 억울하거나, 진짜로 많이 피해를 입었거나, 진짜로 많이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딱 내 안에 해석이 되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말로 표현해 주면 되거든요. 얘야, 너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의 행동에 대해 들었는데,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 왜 내 치킨 가져갔냐? 나도 치킨 좋아하니까 내놔. 보통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통 하는데, 너는 거기서 그냥 바로 막 100만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식판 던져버리고 숟가락 던져버렸거든. 그런 거 보면 너가 이렇게 피해 당한 거에 대해서, 억울한 거에 대해서 정말 못 참게 된 것 같아. 맞아? 네. 언제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구한테? 언니요? 언니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내 거 다 뺏어갔어요? 사실 언니가 다 안 뺏어갔죠. 뭐 어떻게 다 뺏어갔겠어요? 이제 많이 뺏었다는 얘기지. 근데 얘의 머릿속에는 다 뺏어간 걸로 이제 딱 단정 지어진 거예요. 그래, 다 뺏어갔단 말이야. 언니가 어떤 걸 그렇게 뺏겼고도 그랬는데, 그럼 언니가 그 과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억울하고 화나는데, 맞아요, 화나요, 억울해요. 그런데 너 그런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견뎠어? 네. 요런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프린트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어떻게 견뎠어? 그러니까 어떻게 견뎠냐라는 말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지를 않았었던 거죠. 너 화내지 마. 왜 그래? 예. 네. 그거 가지고 너 정말 이상하다. 다 단정짓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말을 했지. 너가 이렇게 균형이 어떻게 깨져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 어떻게 견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그냥 견뎠는데요. 답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견뎠는데요. 그래? 그냥 견뎠단 말이야? 세상에. 그걸 그냥 견뎠으면 감정이 다 쌓였다는 건데. 그럼 너 그러면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났을 텐데 그 푸는 방법도 없었어? 푸는 방법은 있었죠. 이제 우리 언니처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만히 안 있는 거. 싸웠어요.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가 손에 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네. 야, 그러면 너가 어릴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면 12살인데 한 거의 7, 8년을 이 감정을 쌓아놓고 살아왔네. 야,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너한테 피해주고 억울함을 줄 때 너가 싸웠다 그랬는데 그렇게 싸우니까 그 억울함과 화가 풀리긴 풀려? 풀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은 좋아.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자, 그러면 언니 떠올려봐봐. 너 언니 딱 떠올리면 너 억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이 없어지니? 있니?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애. 자, 너가 싫어하는 애들, 사람들 한번 떠올려봐봐. 자, 걔네 떠올리면 너의 그 억울하고 화난 마음이 이렇게 안 생겨요. 그럼 안 풀린 거네. 응? 하나도 안 풀렸네. 그러니 이렇게 너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이제 선생님이 너가 왜 이렇게 조금 누군가가 너의 경계를 조금만 침범을 해도 피해를 줘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게 되는지 이해가 됐어. 너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너는 어때? 너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되니? 아니면 이해 안 되니? 아니면 둘 다 있어? 네. 이 질문법 3가지. 그리고 질문 말씀드리고 항상 질문할 때 너 이해돼? 이해 안 돼? 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다 망가뜨렸어. 이 양극단만 물어보는 질문법이에요. 그래서 균형심리에서는요 항상 질문을 3가지를 해요.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면 2가지 마음이 다 있어.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결혼 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남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처럼 곤란한 질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100만큼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1만큼밖에 사랑 안 하고 싶은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마음은요 0과 100 사이에서 항상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만물이 다 그래요. 낮과 밤도 하루라는 것도 이 칠 같은 밤을 0이라고 하고 아주 완전 그 대낮을 100이라고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비율이 달라지면서 이 낮과 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 양면적인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내가 이 교사 생활 때려치고 싶기도 하지만 안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내가 진짜 돈만 많으면 벌써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면서도 있잖아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과 이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 그렇게 3가지 질문을 항상 같이 해주면 정확하게 마음을 반영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또 연습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선생님 이해가 돼요. 나는 네, 이해가 돼요. 그렇지. 너가 왜 이렇게 그동안 화가 났는지 너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는 그냥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까지 많이 굶었으니까 난 당연히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까지 많이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맞아. 나는 옳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억울함과 상처를 다 쌓아놓고 못 풀고는 이제 와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아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치료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는 오늘은 제가 그냥 하나의 세트로 풀 세트로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쫙 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회차가 지날수록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자 너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가도 괜찮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그건 아니에요. 자기도 이걸 원하진 않는데요. 근데 나를 안 건드리면 된대요. 나를 안 건드리면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이게 화가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이제 다른 아이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금방 내 말을 듣고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또 글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면 자 누구야 너가 정말 이렇게 살기는 싫어하는데 그럼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너 나름대로 노력해봤을 것 같거든. 선생님들도 얘기를 했을 거고 엄마 아빠도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 너 나름대로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해본 게 뭔데? 뭐가 있어? 뭐 해봤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참아도 보고 내가 해본 거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해는 돼? 모르겠어요. 왜 안 됐냐면 그럼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안 됐냐면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배고픔이 많이 생긴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한두 끼 굶는 건 살 빼기 위해서라도 굶을 수 있거든. 근데 너가 10일 굶으면, 자, 이 10일 동안 굶었어, 30일 동안 굶었어. 그러면 30일 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다 알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고 반드시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야. 자, 오랫동안 굶은 사람은 먹을 거로만 해결이 되지 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맞죠? 기도를 해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안 된다고. 물 줘도 안 되는 거야.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야. 자, 그것처럼 너가 그만큼 화와 억울함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너의 존중받고 싶었던 너의 존엄성과 존중이 그만큼 훼손이 많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회복이 안 되고 존중이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존중을 못 받아서 생긴 거거든. 그래서 존중받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올라오는 거고 존중이 깨지고 무시를 당하면 무시의 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리고 무시받은 양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의 양도 달라지는 거야. 자, 너 내 얘기 들으니까 봐봐. 너가 그동안 무시를 많이 당해서 억울하고 화났는데 이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주는 존중을 다시 받았냐? 받은 적 있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받았죠. 선생님들도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감정이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정이 존중과 존엄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근데 감정은 존중과 무시의 종류와 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중을 받지 않으면 무시를 그만큼 당해서 내가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위치로 회복하려면 다시 존중을 받아야만 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고픔이 회복되려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존중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이한테 너도 그러면 자, 이 존중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너 한번 회복하는 거 해볼래?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 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너가
그냥 억울했던 너를 한번 떠올려 봐봐. 뭐 이번 사건의 너의 모습도 좋고 그냥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자, 정말 너무 억울해하는 너를 떠올려 봐봐. 자, 지금 그럼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 너의 모습이 안 보이던가, 한 명만 보이던가, 여러 명이 보이던가. 어때? 많이 보여요. 여러 명이 보이는구나? 네. 자, 그러면 그 여러 명이 지금 너 머릿속에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억울해하는 애를 한 명 골라봐. 골랐어? 네. 자, 그 고른 걔는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 집에 이제 집 얘기로 언니 얘기로. 그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한데 아무도 자기의 이 억울함을 몰라주고 돌봐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줘서 자기가 너무 펑펑 울면서 세상은 좀 5분 쉬어. 예, 요것만 하고 쉴게요.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막 그러고 있는 이제 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 하고 있어? 울어요. 왜 울어? 그래서 막 억울해서 울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가족들은 어디 있어? 아빠는 TV 보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언니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나는 거실에서 울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럼 걔를 봐봐. 자, 걔를 봐봐. 그러니까 보여? 그러니까 네. 자, 얘가 원래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애야? 얘는 원래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되는 애야?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공평하게 나눠주길 바라는데 얘가 지금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얘 마음이 어때? 억울해, 뭐 화나 이거 이제 내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렇지, 다 있지. 그럼 그럼 마땅히 이런 감정들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렇게 정말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걸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 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때 원래는 너의 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때 그걸 해줬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금까지 아직도 걔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존중받기를. 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당한 채 아파하고 있는 걔를 보니까 걔에 대해서 너 마음이 어떠니? 그러니까 불쌍해요. 불쌍하지? 자, 그래.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따라 해봐. 자, 지금 걔를 바라봐. 보여? 네. 자, 다가가. 이름을 불러봐. 누구야? 자, 부르니까 어떻게 반응해? 그냥 계속 울어요. 얘가 걔 이름을 불렀는데 계속 우는 걸 보면 지금 울잖아. 너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들어 못 들어? 들어요. 듣는데도 그냥 울어버리네. 그럼 그냥 들었는데 우는 이유를 이해가 돼? 이해돼요. 왜 얘는 계속 울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정도구나. 얘가 이미 정말 이 정도로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시 얘에 대해서 보게 되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한번 걔한테 얘기해보자. 자, 다시 봐봐. 누구야?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너가 걔한테 그대로 따라해. 누구야? 너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부르는 목소리조차도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울기만 할까. 너가 이렇게 억울하게 화가 나서 우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쌍해. 너가 너무 불쌍해.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 자, 그대로 이제 따라해. 이제 내가 말할 때 얘가 그대로 이제 걔한테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얘가 어떻게 반응해? 나를 쳐다봐요. 계속 울어? 네, 울면서 쳐다봐요. 그러면 아까는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울지만 나를 쳐다보네? 이렇게 쳐다보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화나고 억울하지만 누군가 하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 그러면 얘가 너 얘기를 듣는다는 거네? 네, 들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니까 어때? 이제 얘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고 좀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울기는 해도. 그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약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어떠니? 너무너무 불쌍하고 다행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 그걸 그대로 얘기해보자. 그대로 또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다는 거를 몰랐는데 정말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사실은 지금까지 몰랐어.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알려준 적도 없고, 근데 보니까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오랫동안 몰랐고, 그리고 너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동안 많이 억울했는데 그 마음 몰라줘서 너무 힘들었지. 진짜 억울하고 속상하고 세상에 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지.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서러웠겠어. 많이 힘들었지. 자,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얘가 어떻게 반응해? 울음을 그쳐요. 자, 울음을 그치는 건 뭘 의미해? 자기가 위로받았대요. 그래, 얘가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상처 많이 받은 아이가 지금 위로받고 있네. 이렇게 위로받으니까 너는 어때? 마음이? 선생님,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치. 정말 다행스럽지. 얘가 위로받으니까 너도 기분이 좋지? 네. 그래, 그러면 위로받아서 정말 좋다고 고맙다고 얘기해줘.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쫙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상담 기법에서 치유하는 기법인데 요 기법적인 것은 나중에 물어보되, 그 대신 뭘 보셨어야 되냐면,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어린 얘를 만날 때 대화법이 대화법이 있잖아요. 대화법을 보면서 뭘 보셨어요? 관찰된 거라고 얘기해보세요. 뭐가 관찰돼요? 이렇게 대화를 시키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켜요? 관찰을 해요. 관찰. 욕구에 집중하고 또, 그죠? 욕구에 집중했죠? 응? 자기 상황을 바깥에서 보고 내면에 있는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쵸, 바로 그거예요. 보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아이가 만나게 하죠. 만나게 하는데, 요것만 하고 쉴게요. 만나게 하는데 이 아이의 행동이 어떤 마음이냐를 먼저 체크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이네. 그리고 그걸 보는 너는 얘에 대해서 너 마음이 어때? 하면서 또 마음을 또 현재 있는 내가 자기 마음을 인식하게 딱 하는 거죠. 불쌍해요, 제가. 그래, 그 불쌍한 마음 가지고 만나자. 자, 불러가. 부르는데 반응이 어때? 그냥 울고만 있어요. 반응 없어요. 울고만 있어요. 그럼 지금 반응이 없이 울고 있는데, 근데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확인하잖아요. 근데 반응 없다 그러면 왜 반응을 안 하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뜻인지, 얘가 반응을 하든 반응 안 하는 것도 반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불렀을 때 학교나 이런 데서는 부르면 네 하지만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이렇게 불렀을 때 내가 화나면 반응 안 하시잖아요. 그냥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냥 안 들어. 그냥.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들리지만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ABC예요. 101이에요. 말과 행동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과 행동이 똑같이 매번 말을 안 해도, 매번 말을 안 하는 반응이 나와도 지금 말을 안 하는 건 어떤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하는 건 어떤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하는 건 어떤 뜻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소통시키고 있거든요. 그럴 때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게 존중이니까. 그게 마음의 양식이니까. 책이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얘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해석하고,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너 정말 당연히 그렇겠다. 그게 바로 마음의 양식이자 존중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들도 이 4차원의 시공간에서 우리가 다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아이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서의
갈등 조율이자 치료 방법까지, 치료 과정까지 보여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